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6주차 월요일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5주차 수요일 수업에 모델링을 한 가지 얘기를 했었죠. 용수철 모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 같은 제차 2개 선형미분 방정식 이것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RLC 전기회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RL 회로에 대해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거기에 축전기, C라고 표기하는 축전기가 하나 포함된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진 것은 저항기고요. 여기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감긴 모습처럼 그린 것은 이건 유도기고요.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은 막대로 표현하는 것이 축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이렇게 긴 막대와 짧은 막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전압입니다. 앞에서는 전압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기한 적도 있었죠. 이것도 전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막대와 긴 막대로 표기를 하면 여기 긴 막대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막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주면 그때는 얘기가 없어도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용어를 몇 개 설명을 할게요. 전류는 I라고 쓸 거고요. 저항은 R이라고 쓸 거고요. 정전 용량,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정전 용량은 C라고 쓸 거고요. 유도 용량,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유도 용량은 L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I는 전류고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리고 R은 저항이고요. 단위는 오음을 사용합니다. C는 캐패시턴스고요. 단위는 페럿입니다. L은 인덕턴스고요. 단위는 헨리를 사용합니다. E는 그 폐회로에 인가된 전압이고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리고 Q라고 쓰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RL 회로에서도 Q가 있진 않지만 뒤에서 있는 경우를 본다 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캐패시터입니다. 콘덴서의 전하량. 그 캐패시터의 전하량을 Q라고 써요. 그러니까 전류를 적분한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Q를 미분하면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하고 I 사이의 관계는 I가 dT분의 dQ.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Q의 단위는 쿨롱이고요. 자,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RLC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역시 단순 회로니까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전압 법칙, 앞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죠. 전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써서 이제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은 폐회로가 있을 때 그 폐회로에 인가된 전압, E로 표시하는 전압이죠. 그것은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과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과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이 부하 전압을 다 합한 것과 같다. 그게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앞에서 기호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은
VR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예,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VL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캐패시터,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C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하는 것은 인가전압 E가 저항기에 걸린 부하전압, 유도기에 걸린 부하전압, 그리고 캐패시터에 걸린 부하전압 이걸 다 더한 것하고 같다. 이런 뜻이죠. 예, 해서 이 식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VR, VL, VC를 계산하는 법칙이 또 있어요. 예, 그 법칙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R과 L은 다룬 적이 있었죠. 예, 저항기에 걸린 전압 강하는 전류 I에 비례해요.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R이라고 쓰고요. 즉 저항기에 걸린 전압 강하는 RI다. 예, VR은 RI다. 그런 뜻입니다.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C분의 1 Q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VC는 C분의 1 Q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인덕터, 유도기에 걸린 전압 강하는 예, 전류의 도함수에 비례해요. L dT분의 DI입니다. 그래서 VL은 L dT분의 DI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가지고 오면 이걸 다 더한 값은 예, 유도기에 걸린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L dT분의 DI. 예, 그 다음 VR, RI, 그 다음 VC, C분의 1Q. 이걸 다 더한 것이 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건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dt분의 dq라는 것이 I, 전류하고 같은 거니까 예, I에다가 dt분의 dq라는 것을 대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dt분의 di는 I를 미분한 거니까 I는 dt분의 dq. 그럼 dt분의 dq를 또 미분하면 q의 2계도 함수. 그렇죠? 해서 dt제곱분의 d제곱 q.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치환하면 L, Q 더블 프라임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 RI라고 되어 있는 것은 I가 dt분의 dq니까 대입해주면 R, dt분의 dq, 즉 R, Q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C분의 1Q는 그대로 갖다 쓰면 예, 이 다 더한 값이 2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Q에 대해서 2개 미분 방정식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Q도 1승, Q 프라임도 1승, Q의 더블 프라임도 1승, 전부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예, 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Q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는 여기 처음에 있던 이 방정식, 예,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만든 방정식이죠. 이것을 직접 미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미분한 것이 오른쪽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왼쪽은 그대로 i라고 두고 미분이 되지요. i의 1계도 함수를 미분하면 i의 2계도 함수, i를 미분하면 i의 1계도 함수, q를 미분하면 i, 그렇죠? 그다음 오른쪽은 et니까 미분하면 e't. 그렇죠? 자, 이 식을 이렇게 미분해서 만들면 이번에는 i에 관한 예, 2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근데 역시 i도 1승, i 프라임도 1승, i의 더블 프라임도 1승이니까 전부 1승으로 표현된 것은 선형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et 또는 e't 이 값이 0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제차인가 비제차인가 따져주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0이 되는 그런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제차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전압 et가 상수함수로 주어졌다면 그 도함수는 영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 t가 상수함수면 이 프라임 t가 영함수가 될 테니까 여기 얻은 이 미분 방정식은 오른쪽이 0이 돼서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를 지금 모델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봤으니까 예, 이 t가 상수함수로 주어지는 케이스, 예, 그것에 대해서 모델링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2 볼까요? RLC 전기 회로에서 전류 I에 관한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dt제곱분의 d제곱 I 플러스 10dt분의 di 플러스 100i가 0이다. 예, 이런 방정식을 얻었어요. 그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I0은 2고 I'0은 0이다. 예,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얻었어요.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2개 선형 미방이니까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 조건은 이렇게 2개 있어야 되죠. i에 관한 것, i 프라임에 관한 것.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전류 i, 예, 이 i에 대해서 t는 0보다 큰 쪽에서 이 전류 i가 최초로, 예, 처음으로 여러 번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선택해라 그런 뜻입니다. 극값을 갖는 시간 t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극값을 갖는 시간이니까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도함수가 0 되는 시간 t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전류 i에 관한 거니까 i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예, 해서 i 프라임이 0인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i의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가 1, 예, i 프라임 앞에는 10, i 앞에는 100, 예,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상수, 계수,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일반적인 해법을 배웠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i의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 i 프라임 앞에 개수, i 앞에 개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미분 연산자 d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d를 그냥 람다로 바꿔서 일반적인 방정식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연습이 다 됐고요. 특성 방정식 불러볼까요? 여기 1이니까 1 람다 제곱 플러스 여긴 10이니까 10 람다 플러스 여긴 100이니까 100. 그렇죠? 오른쪽은 0. 다 됐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10람다 플러스 100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죠? 그렇다면 이 특성 방정식의 근, 예, 람다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람다는 여기 짝수니까, 예, 우리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a분의 여기 이차항 계수가 1이니까 1분의 계산할 거 없죠? 부호 바꾸고 이거의 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 구한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a, c 2차항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은 100이니까 2개 곱하면 100 뺄 거니까 마이너스 100 됐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25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75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75 하는 것은 25하고 3을 곱한 거죠. 근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5 루트 3하고 계산되고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 i가 되지요. 예,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3 i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소근이 나왔으니까 우리 복소근일 때 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앞에 실수부를 가지고 지수함수 승수에 올려서 만듭니다. 마이너스 5를 승수에 올려서 2에 마이너스 5t승 독립변수는 시간 t니까 t로 썼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허수부 5 루트 3을 가지고 코사인 사인을 만드시면 되지요. 예, 그렇다면 C1 코사인 5 루트 3t 플러스 C2 사인 5 루트 3t 다 됐죠? 예, 이렇게 해를 구하는 법을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i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할 거니까 i 0하고 i 프라임 0을 계산할 거니까 i 프라임이 필요하죠. 이걸 미분합니다. i 프라임 미분해 볼까요?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진 꼴이니까 지수함수 먼저 미분하고 미분하면 예,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5t 미분해서 마이너스 5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5, 2에 마이너스 5t승. 뒤쪽에 있는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곱해주고 예,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미분하고 있어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지수함수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곱해진 것을 미분에 곱하면 되는데 뒤에 거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렇죠. 어쩌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5 루트 3 다시 곱해줘야 돼요. 연쇄 법칙. 그렇죠. 예. 그 다음 뒤에 거 사인 미분하면 역시 사인 어쩌고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곱해진 상수는 그냥 그대로 곱해두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 5 루트 3t를 다시 미분해 곱해야 되니까 5 루트 3. 그렇죠? 해서 계산이 다 됐죠. 해서 i 프라임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럼 i와 i 프라임이 주어졌으니까 i0은 2라고 했어요. 초기 전류. 그렇죠? 그렇다면 t가 0일 때 그 값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C1, C2를 계산하면 되죠. t가 0이면 코사인 0은 1로 바뀌고 t가 0이면 사인 0은 0으로 바뀌니까 C2는 0에 곱해져서 사라지고요. C1은 1에 곱해질 거니까 C1이 남고요. t에다 0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2의 0승이니까 1로 바뀌고요. 그럼 1은 곱하나만 안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C1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C1은 2다라는 걸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i 프라임 0은 0이니까 t에다 0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고요. t에다 0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0승 1이고요. 코사인 0 1이고요. 사인 0 0이고요. 그렇죠? 뒤쪽도 사인 0은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라질 거고요. 0승은 1일 거고. 그렇죠? 0으로 된 부분은 사라질 거고요. 계산하면 여기 C1이 남고 1 곱할 필요 없고 여기 1 곱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5하고 곱할 텐데 C1은 앞에서 2라고 곱했죠. 예, 그러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10이 남았고 그렇죠? 이 오른쪽 파트에서는 여기 1이고 이건 0 떨어졌고요. 여기 마찬가지 코사인은 1로 바뀌었고요. 코사인 0. 그럼 여긴 C2하고 5 루트 3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5 루트 3 C2 이렇게 남았죠.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C2는 5 루트 3분의 넘겨서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C2는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C1, C2를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라는 이 전류의 식에 예, C1 대신에 2 대입하고 C2 대신에 루트 3분의 2를 대입하면 해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걸 미분하면 I 프라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C1은 2였고 C2는 루트 3분의 2였어요. 그걸 대입하면 예, I는 예, C1 대신에 2 대입하고요. C2 대신에 루트 3분의 2를 대입해서 전류 I는 2의 마이너스 5t승 곱하기 2 코사인 5 루트 3t 플러스 루트 3분의 2 사인 5 루트 3t 이렇게 됐죠. 그렇죠? 해서 I 프라임 이건 미분한 것도 앞에서 미분했으니까 똑같이 C1에는 2 대입하고 C2에는 루트 3분의 2 대입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해서 대입한 값이 이렇게 C1에는 2, C2에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대입한 값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한 값이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할 텐데 여기 코사인 파트, 사인 파트가 있으니까 코사인끼리 사인끼리 묶어내면 되는데 코사인 파트를 볼까요? 예, 코사인 파트는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지수함수하고 곱해지고 개수가 -5와 2가 곱해졌으니까 -10입니다. 그렇죠? 근데 뒤쪽에서는 여기 지수함수하고 곱해지고 그렇죠? 예, 개수가 +10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이죠. 그리고 코사인 파트는 0으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인 파트만 정리하면 되는데 사인 여기 지수함수 곱해지고 사인 5 루트 3t 예, 이걸 묶어내면 2의 -5t승 곱하기 사인 5 루트 3t 그렇죠? 묶어냈고 예, 앞쪽에 있는 것은 이제 개수 이렇게 곱하면 루트 3분의 -10 그렇죠? 이만큼 있고 뒤에 거는 지수함수 사인 5 루트 3t 묶어내면 -10 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더해주면 되지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하고 -10 루트 3 계산하면 루트 3분의 하고 통분하면 여기는 루트 3분의 했으니까 루트 3 또 곱해주면 3 곱하기 10 해서 30. 그럼 여긴 -10이 있고 여기는 -30 더하면 -40이 되죠. 그렇죠? 해서 루트 3분의 -40 2의 -5t승 곱하기 사인 5 루트 3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i 프라임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i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i 프라임이 0 되는 것을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i 프라임이 0 되려면 살펴볼까요? 이건 상수니까 예, 0 아닌 상수예요. 그렇다면 이건 필요 없고 이 뒷부분이 0 돼야 되는데 이건 지수함수예요. 2의 -5t승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인 값이 0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인 값이 0 되는 걸 최초로 찾아라 그랬으니까 사인은 여기 있는 이 변수가 0보다 큰 쪽에서 지금 최초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0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값 0 되는 최초의 것은 이 변수가 파이일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5 루트 3t가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5 루트 3t가 파이가 되는 순간 그럼 t가 얼마냐? 5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t가 5 루트 3분의 파이가 될 때다. 이게 최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 상수계수일 때만 배운 겁니다. 그렇죠? 함수계수일 때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풀이법이 없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뒤쪽에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시 오일러 방정식. 그렇죠?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어쨌든 상수계수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제 해법도 다 배웠고 그리고 모델링도 해봤습니다. 예, 두 가지를 배웠죠. 모델링. 예, 용수철 모델하고 예, RLC 회로하고 이렇게 두 개를 배워봤습니다. 예, 이제 예, 비제차인 케이스를 배우려고 해요. 예, 역시 비제차도 계수가 함수 계수가 되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것도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해법이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만 뒤에서 다뤄볼 거고요. 예, 이제 일반적인 해법이 있는 상수 계수인 경우는 예,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우선은 예,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모양이 상수 A, B, C에 대해서 A,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GX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비제차라고 했으니까 이제 GX는 영함수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해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 지금 해법은 상수계수일 때 얘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도 성립하는 얘기니까 일반적인 함수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자, 그래서 함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예, 앞에 y의 더블 프라임 계수를 1로 맞춰서 예,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GX다.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이 GX를 0이라고 놓으면 이거 똑같이 주고요. 원래 있던 미분 방정식에서 이 왼쪽은 똑같이 주고 오른쪽만 0으로 바꾼 거예요. 예, 이게 풀이법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왼쪽 바꿔놓으면 안 되고 똑같이 놓고 오른쪽만 0으로 바꾼 거. 예, 이렇게 바꾸면 오른쪽이 0이니까 이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됐죠. 그렇죠? 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예, 물론 상수계수일 때만 우리가 일반해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어쨌든 일반해가 있을 테니까, 예, 함수계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이법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죠? 예, 그 해가 있을 테니까 그 일반해를 YC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예, 그래서 YC라는 것은, 예, 이걸 0으로 떨군 것의 일반해다. 이건 약속입니다. 예, 항상 YC는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일반해를 YC라고 하면 우리는 이 YC라는 이 함수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의 보조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 0으로 떨군 이 방정식을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조 방정식의 일반해, 보조해를 하나 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YP라는 용어를 또 쓸 텐데요. YP는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예, 이것 원래 주어진 이 방정식, 이것의 한 특수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 해의 임의상수를 어떤 특정한 수로 바꿔서 얻을 수 있는 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특수해를 여러분들이 우연히 하나 발견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YP를 어떻게 찾는가라는 걸 설명할 거고, 예, 그걸 하나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해서 어쨌든 우연히 특수해를 하나 발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건데, 여기 보조해 YC하고 여기 특수해 YP를 더한 것이 우리가 푸는 이 미분 방정식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예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 예, 이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해는 YC 플러스 YP다. 어렵지 않죠? 예, 일반해는 YC 플러스 YP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바로 대입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해가 되려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 주어진 미분 방정식 Y 자리에다가 YC 플러스 YP를 대입해 보세요. 그렇다면 YC 플러스 YP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곱하기 YC 플러스 YP의 프라임 플러스 QX 곱하기 YC 플러스 YP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이렇게 선형적인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예, 전개해버리면, 예, 앞에 있는 것은 이제 YC에 가는 걸 먼저 써볼까요? YC의 더블 프라임. 여기서 PX 곱하기 YC의 프라임. 그렇죠? 여기서 QX 곱하기 Y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YP 파트를 써볼까요? 앞에서 YP의 더블 프라임. 그 다음 두 번째에서 PX 곱하기 YP 프라임. 세 번째 항에서 QX 곱하기 YP. 그렇죠? 자, 그런데 YC라는 것은 오른쪽을 0으로 바꿨을 때의 일반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YC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YP는 원래 있는 방정식의 특수해니까 당연히 하나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풀려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YP를 대입한 거죠. Y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값은 GX가 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과 GX를 더했으니까, 예, 전체 값은 GX가 되죠. 그러니까 YC 플러스 YP를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더니 GX가 나왔으니까 이 식을 만족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거죠. YC 플러스 YP는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의 해인데
YC에 이미 임의상수가 2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YC 플러스 YP에 임의상수가 2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임의상수가 2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일반해가 되는 거죠. 임의상수를 2개 포함하는 해. 그렇죠? 예, 이렇게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은 YC 플러스 YP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수를 조정할 텐데요. 개수가 함수 개수면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으니까 예, 그거는 우리 시간에는 배우지 않고요. 상수 개수일 때 배울 텐데 예, 이제 다시 상수 개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개수 비제차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의 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것의 일반해는 YC 플러스 YP다라는 걸. 그렇죠? 예, 개수가 함수 개수든 상수 개수든 어쨌든 일반해는 YC 플러스 YP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YC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어요. 제차를 우리가 푸는 방법. 그렇죠? 예, 특성 방정식 우리가 구해놓고 그것의 근을 가지고 이게 실근이냐, 예, 2개 서로 다른 실근이냐, 예,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복소근이냐라는 걸 가지고 해의 종류를 구분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YC를 구하는 것은 앞에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법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문제는 YP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GX 이렇게 되어 있고 GX가 영함수가 아닌 케이스. 그렇죠. 이 경우에 YP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예. 함수가 그냥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임의의 모든 함수를 갖다 놓으면 해법이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GX가 예, 지수함수거나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아니면 다항함수 예, 아니면 사인, 코사인 네,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YP 구하는 방법을 GX가 지수함수인 경우, 다항함수인 경우, 또는 사인, 코사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게요. 예, 첫 번째, 지수함수 경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X가 지수함수로 E의 알파 X승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수함수인 경우에 그때 YP를 어떻게 구하냐? 예, 이게 기술이에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보조 방정식이 있었죠. 오른쪽을 0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풀려는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 그 보조 방정식, 그러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A,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 상수계수니까 우리가 이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압니다.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풀면 되고 특성 방정식은 만들어 볼까요? 그대로 ABC 그대로 써서 A 람다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면 특성 방정식이죠. 예, 이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써서 그럴 때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람다 1, 람다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람다 1과 람다 2가 다르고 둘 다 실수. 그렇죠? 아니면 실수인데 람다 1과 람다 2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중근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람다 1, 람다 2가 혈례로 복소수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어쨌든 람다를 구할 수 있어요. 해서 람다가 람다 1, 람다 2 이렇게 2개다. 중복되었다면 같은 걸 2번 쓴 겁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여기 E의 알파 X승하는 여기 예, X 앞에 곱해진 개수 알파죠. 그 알파와 람다 1, 람다 2 특성 방정식의 근 예, 이걸 비교를 합니다. 해서 알파가 람다 1, 람다 2 두 개하고 모두 다르면 이제부터가 기술이에요. YP는 E의 알파 X승 똑같이 쓰고
거기에 상수배한 것으로 써주면 돼요. 이게 한 특수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알파가 하나하고는 다른데 하나하고 같았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하고 같았다. 그러면 2의 알파 x승에다가 x의 1승을 곱해줘요. 한 개하고 같으면 x의 1승 해서 x를 곱하고 거기다 상수배. 이렇게 해서 kx 2의 알파 x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yp가. 만약에 람다1하고도 같고 람다2하고 같다. 그렇다면 람다1, 람다2가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건 중근의 케이스겠죠. 그렇죠? 알파가 그것하고도 같다. 그러면 둘 다 하고 같은 거예요. 람다1, 람다2 동시에 같은 수면서 그게 또 알파하고 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2의 알파 x승에 x제곱 두 개 하고 같으니까 x에 2승을 곱하시면 돼요. 거기에 상수배. 됐죠? 둘 다 하고 다르면 그냥 k 2의 알파 x승 둘 중에 하나 그 특성 방정식의 근 둘 중에 하나하고 같으면 yp는 k x 2의 알파 x승 둘 다 하고 같으면 yp는 k x제곱 2의 알파 x승 어렵지 않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놓고 여기 상수 k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yp가 특수해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지요. 그렇죠?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고 k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지수함수인 케이스를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 볼까요? 미분 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16y가 2의 3x승이다.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지수함수가 와 있는 케이스지요. 그리고 영함수 아니니까 당연히 비제차, 개수는 상수개수.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 방정식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0으로 바꾸면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16y는 0. 그렇죠? 상수개수 제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풀이법을. 이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성 방정식 계산하면 되고요. 특성 방정식은 여기 개수 그대로 람다의 제곱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람다는 복소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i. 그렇죠? 자, 그러면 람다가 하나는 4i, 하나는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하고 여기 3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우선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i니까 yc 이것의 일반에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죠. 지수 함수는 여기 실수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0이죠. 그렇죠? 그러면 2의 0x승 이렇게 될 거니까 0승은 1. 그렇죠? 곱하나만 하고 여기 허수부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만들면 됩니다. 여기가 4니까 코사인 4x, 사인 4x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C1, C2 곱해서 1차 결합 만들면 되죠. 해서 YC는 C1 코사인 4x 플러스 C2 사인 4x다. 됐죠? YC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대로 복소근이었으니까 실수부 가지고 지수함수 파트, 허수부 가지고 코사인 사인 파트 만들었죠? YC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YP 구해야 되는데 비교해요.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i, 하나는 4i, 하나는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는 3하고 비교를 합니다. 3은 4i도 마이너스 4i도 아니죠. 둘 다 하고 달라요. 둘 다 하고 다르니까 여기 2의 3x승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수배 k 곱해서 yp다 라고 놓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yp는 k 2의 3x승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돼야 돼요. 그렇죠? 해서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y 대신에 yp를 대입한 것이 계산 다 하면 2의 3x승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다가 yp 대입하면 yp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16 곱하기 yp. 됐죠? 근데 yp는 k 곱하기 2의 3x승 하고 표현될 테니까
이것을 2번 미분한 거 플러스 여기다가 16을 곱한 거. 그렇죠? 여기 프라임 하는 거 요건 오타네요. 요건 치우시고요. yp 16yp니까 그렇죠? 그래서 16하고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건 치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요. 요거 2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할 때마다 3이 나가서 곱해지죠. 2번 미분하면 9가 나가서 곱해졌겠죠. 9k2의 3x승 2번 미분한 거 그렇죠? 하고 16하고 곱한 거 16k2의 3x승 됐죠? 그게 같아야 되니까 2개 더하면 k2의 3x승 묶어내고 9하고 16 더하면 25 다 됐죠? 그래서 25k2의 3x승이 2의 3x승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25k는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5k가 1이니까 나누면 k는 25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k가 25분의 1이니까 yp, 이제 k에다가 25분의 1을 대입합니다. yp는 25분의 1, 2의 3x승이다. yp를 구했어요. 됐죠? yc 앞에서 알았고 yp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제 일반해는 y는 yc 플러스 yp다. 됐죠? yc는 c1 코사인 4x 플러스 c2 사인 4x였습니다. yp는 25분의 1, 2의 3x승이었어요. 2개 더하면 우리의 일반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케이스. 이제 5.4 볼까요? 미분 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2y가 2의 4x승이다. 이것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상수, 계수, 비제차, 이게 선형 미방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을 0으로 떨궈서 보조 방정식을 만듭니다.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2y는 0이다. 그렇죠? 이것의 일반의 yc를 계산해야 돼요. 즉 보조해를 구해야 돼요. 특성 방정식 계산해 볼까요?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이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4 곱하기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게 0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값을 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람다는 왼쪽에서 4,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 두 개 근을 얻었죠. 4와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죠. 그렇다면 yc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4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4x승 만들고 마이너스 3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3x승 만들고 이것의 1차 결합. 그렇죠? 그래서 yc는 c1 2의 4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3x승. 어렵지 않죠? 이렇게 yc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는 2의 4x승이니까 4하고 그렇죠? 여기 근을 보니까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다면 4가 여기 하나 겹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yp는 어떻게 놓나요? 하나가 같았으니까 2의 4x승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2의 4x승 하나가 겹쳤으니까 x를 곱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거기에 상수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yp는 kx 2의 4x승이에요. 됐죠? 이것이 특수해가 되도록 이 방정식에 대입하고 이 식으로부터 계산하면 돼요. k를.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하면 오른쪽 2의 4x승이 돼야 되고 yp 대신에 이걸 대입합니다. 여기 y 대신에다가 yp, kx 2의 4x승 대입해줘요. 그러면 yp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p 프라임 마이너스 12yp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yp 여기 써놓은 대로 kx 2의 4x승 대입하면 이것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이것의 프라임 마이너스 12 곱하기 이 함수 됐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kx 2의 4x승을 한 번 미분하면 x 먼저 미분해서 1 지수함수 그냥 곱하면 k 2의 4x승 그렇죠? 이번엔 반대로 x는 놔두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2의 4x승 4x 미분해서 4 그럼 갖다 곱하면 4k x 2의 4x승 그렇죠? 한 번 미분한 값이 여기 있으니까 이 한 번 미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 미분한 것은 이거 먼저 미분하면 4 나가서
4K2의 4X승.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미분할 텐데 앞에서 미분했던 이 값에다가 4배한 거죠. 그렇죠? 그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4배하면 됐죠. 그렇죠? 여기에 4배하면 4K2의 4X승, 여기 4배하면 16KX2의 4X승. 됐죠? 그리고 이제 뒤에 두 번 미분까지 다 했으니까 뒤에 그냥 곱하는 거 마이너스 12KX2의 4X승. 다 됐죠? 예,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길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 보니까 x2의 4x승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는 2의 4x승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같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확인해 볼까요? 여기 x2의 4x승 파트는 마이너스 12k가 있습니다. 그렇죠? x2의 4x승 파트에 여기 4k 앞에 뺄 거니까 마이너스 4k가 있습니다. 그렇죠? x2의 4x승 파트에 여기 16k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x2의 4x승 묶어내면 16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k 0이죠. 예, 해서 x2의 4x승은 기대한 대로 0으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k2의 4x승만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4번 있었고요. 여기 또 4k2의 4x승이 있었고요. 뒤에 마이너스 k2의 4x승이 있죠. 그러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1 했으니까 7k2의 4x승. 다 됐죠? 예. 그렇다면 2의 4x승이 7k2의 4x승하고 같아야 되니까 7k가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k는 7분의 1이죠. 그러니까 k에다가 7분의 1 대입하면 yp는 7분의 1 x2의 4x승이다. 다 됐죠? 예. 이제 우리 미분 방정식,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에는 yc하고 yp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yc 앞에서 구했습니다. c1 2의 4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3x승. 그렇죠? yp 이제 대입해서 k를 계산했어요. 예, 플러스 7분의 1 x 2의 4x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함수는 이렇게 두 번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gx가 다항함수일 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일 때 yp는 어떻게 두냐? 예, 기억해 두세요. gx가 다항함수면 그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이 있겠죠. 최고차항이 x의 n승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p는 어떻게 두냐? n차식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전부. n승, n-1승, 점점점점 내려와서 1승 상수항까지 다 쓰셔야 돼요.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승이 최고차항이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yp는 전체 n차식을 다 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yp를 알파0 플러스 알파1x 플러스 점점점 해서 알파 n, x의 n승까지 이렇게 x의 n승부터 상수항까지 다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2 볼까요? 미분 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3y 프라임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1 이것의 일반해를 구해라. 오른쪽 gx가 다항함수죠. 3x 플러스 1 1차식이죠. 그렇다면 yp도 1차식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은 오른쪽을 0으로 떨궈서 보조 방정식을 만듭니다.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3y 프라임 플러스 2y는 0이다. 이것은 특성 방정식을 알면 되는 거고요. 특성 방정식은 계수 그대로 주고 람다의 제곱 플러스 3람다 플러스 2는 0이다. 그렇죠? 인수분해 되지요. 람다의 제곱 플러스 3람다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면 람다 플러스 1 곱하기 람다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0 되는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보조해는 yc는 마이너스 1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2x승. 그렇죠? 이것의 1차 결합 yc는 c1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2x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yp 구하고 더해주면 그만이에요. yp는 여기가 1차식이었으니까 1차식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yp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a와 b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yp를 이렇게 놓고 우리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입한 결과가 3x 플러스 1, 오른쪽 값이 돼야 되고요. 대입하면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그냥 곱한 거 값이 있죠. 예, 그걸 계산하면 yp를 ax 플러스 b라고 두었으니까 ax 플러스 b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3 곱하기 ax 플러스 b의 프라임 플러스 2 곱하기 yp ax 플러스 b 됐죠? 예, 1차식이니까 두 번 미분하면 당연히 0으로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2개 도함수는 다 0이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1개 도함수 상수항은 0으로 떨어질 거고요. AX는 미분하면 A가 될 거고요. 그렇죠? 계산 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항 여기는 3A가 될 거고 예, 이쪽에 있는 항을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2A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까요? 최고차항부터. 1차항이 최고차항이죠? 2AX. 그렇죠? 상수항은 여기서 3A가 있고 여기서 2B가 있죠. 3A 플러스 2B. 다 됐죠? 그렇다면 2ax 플러스 3a 플러스 2b가 3x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죠. 그럼 1차항 계수끼리, 그렇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1차항 계수 2a는 3이 돼야 되고 상수항 3a 플러스 2b는 1이 돼야 되죠. 예,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어려울 거 없죠? 2a가 3이다 그랬으니까 a는 2로 나누면 2분의 3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a는 2분의 3이고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3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2b가 1.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풀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AB를 구했으니까 YP는 이제 AB 대입하면 예,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방정식 B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YC 플러스 YP고 YC C1E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2E의 마이너스 2X승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구한 YP 예,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7 더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gx가 코사인 또는 사인을 포함하는 경우에요. 코사인, 사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지수함수가 곱해져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코사인, 사인 없이 그냥 지수함수만 있는 경우는 앞에서 다뤘죠? 그렇죠? 예, 알파가 그 특성 방정식의 두근하고 서로 다를 때, 예, 또는 하나하고만 같을 때, 또는 두 개 모두하고 같을 때, 예, 경우에 따라서 다뤄줬습니다. 근데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지수함수가 곱해져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이 있는 케이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예, 역시 보조 방정식을 먼저 푸셔야 돼요. 해서 보조 방정식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 이것의 특성 방정식을 A 람다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0. 예, 이렇게 두고 근을 구하죠. 그럴 때 그 근이 역시 람다가 하나는 람다 1, 하나는 람다 2.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특성 방정식, 즉 보조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람다 1과 람다 2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뭘 비교하냐? 여기 지수함수가 없다면 0이 되는 거예요. 없다면 여기 알파는 0승, 있다면 알파를 쓰면 되고요. 예, 해서 있다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I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I하고 비교를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I는 뮤라고 둘게요. 예,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 I하고 여기 있는 람다 1, 람다 2 이것이 다 다른 값이면 YP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 코사인 파트, 사인 파트를 다 만드셔야 돼요. 코사인만 있어도 코사인 파트, 사인 파트, 사인만 있어도 코사인 파트, 사인 파트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미분하면서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있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사인 베타 X를 만들어요. 코사인만 있어도 코사인 사인, 사인만 있어도 코사인 사인, 둘 다 있어도 코사인 사인. 이해됐죠? 예, 그때 둘 다 있다면 여기 베타가 같은 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면 또 한번 다른 걸 똑같이 코사인 사인 만드셔가지고 더해 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2개 이상일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코사인 사인을 하나만 있어도 둘 다 만든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수함수가 있었다면 앞에다가 2의 알파 x승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복소근일 때 형태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런 형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수함수가 없다 그러면 이 파트는 역시 떨어져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만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뮤가 예, 람다 1하고 하나가 같던지 아니면 람다 2하고 같던지 둘 중에 하나하고 같으면 예, 그러면 예, 여기 x를 곱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하나가 중복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중복됐다라는 것은 이미 예, yc를 계산할 때 그게 복소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부호를 바꾼 알파 마이너스 베타 i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고만 같은 거예요. 예, 해서 둘 중에 하나하고 같다 그러면 여기 우리 보조 방정식이 복소근을 갖는 경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는 x를 하나 곱해서 만드시면 돼요. 예, 2의 알파 x승 곱하기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사인 베타 x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것이 yp다. 됐죠? 예. 그 다음 나머지는 yp 이것이 특수해가 돼야 되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고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a와 b라는 상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5.3 볼까요? 미분 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5y는 사인 x 이것의 일반회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사인 x가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선 이쪽을 0으로 떨궈서 보조 방정식을 만듭니다.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5y가 0이다. 예,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런데 상수계수 케이스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요.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5는 0. 그렇죠? 그렇다면 근의 공식을 쓰면 여기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필요 없죠. 마이너스 부호 바꾸고 b 프라임 2로 나누면 1.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1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 2차 항계수 1과 상수항 5를 곱하면 5 뺄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서 루트 안에는 1 마이너스 5 즉 루트 마이너스 4 그렇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람다가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선 yc를 구할 수 있죠. 예, 여기 실수부 1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수함수 2의 x승, 1x승, x승. 그렇죠? 예, 2의 x승을 만들고요. 여기 허수부 2를 가지고 코사인 2x, 사인 2x 만드시고 1차 결합 c1 코사인 2x 플러스 c2 사인 2x 됐죠? 그러니까 yc는 2의 x승 곱하기 c1 코사인 2x 플러스 c2 사인 2x 이렇게 구해진 거죠. 됐죠? 예, 이제 두 번째 yp를 계산합니다. 예, 뮤라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i라는 모양인데 여기 지수함수가 없어요. 그럼 알파는 0이지요. 그렇죠? 사인은 1x예요. 그렇다면 베타는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는 0이고 베타는 1이니까 0 플러스 1i 즉 i지요. 그렇죠? 그럼 i하고 여기 특성 방정식에 있던 두 근 1 플러스 마이너스 2i하고는 둘 다 다르죠. 그렇죠? i하고 1 플러스 2i 다른 수입니다. i하고 1 마이너스 2i 다른 수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수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p는 이제 여기는 그대로 만듭니다. sin x였으니까 sin x, 코사인 x 다 있어야 되고요. 해서 a 코사인 x 플러스 b sin x. 그렇죠. 지수함수는 없으니까 2의 0x승 1이죠. 곱하나만 하죠. 중복된 거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해서 yp는 a 코사인 x 플러스 b sin x.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A하고 B만 계산하면 YP를 구할 수 있어요. 예, YP가 우리 방정식의 한 특수해가 돼야 되니까 우리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Y 대신에 YP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대입할까요? 대입하면 오른쪽 sin x니까 대입한 값이 sin x하고 같아야 되는데 YP를 대입하면 YP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예, 2YP 프라임 플러스 5YP. 그렇죠. 예. 그런데 yp가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였어요. 그럼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의 프라임. 그렇죠? 예. 그리고 플러스 5 곱하기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다 됐죠? 예. 코사인 x, 사인 x. 예. 이건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다시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죠? 부호만 바꿔줘요. 여기 안쪽에는 1x니까 미분할 때 연쇄법칙 써서 그 미분한 값이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 코사인 x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부호만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여기 두 번 미분해서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a 코사인 x. 사인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사인.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은 한 번 미분할 거니까 첫 번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앞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바뀌어서 2a 사인 x. 그렇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코사인 x. 됐죠? 5는 그냥 곱하면 되니까 앞에 거는 5a 코사인 x, 뒤에 거는 5b 사인 x. 다 됐죠? 예, 이제 코사인 x, 사인 x 정리하면 됩니다. 코사인 x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a. 두 번째 항, 여기 코사인에 마이너스 2b. 세 번째 항, 코사인에 5a. 그렇죠? 그럼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것은 5a 마이너스 a 하면 4a 그리고 마이너스 2b. 됐죠? 그게 코사인 x하고 곱해졌고 사인 x 첫 번째 마이너스 b가 있죠. 여기 2a가 있죠. 그리고 여기 5b가 있죠. 그럼 5b 마이너스 b 하면 4b 거기다 5a 더할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사인 5b 마이너스 b 해서 4b 그리고 여기 2a를 더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a 플러스 4b 사인 x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예. 여기 4a 마이너스 2b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2a 플러스 4b 사인 x. 이것이 사인 x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x는 여기 앞에 있는 계수가 1이 돼야 되고 코사인 x는 없으니까 앞에 곱해진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앞에 있는 4a-2b는 여기 코사인이 없으니까 0. 그렇죠? 사인 앞에 있는 2a 플러스 4b는 왼쪽이 사인 x, 그냥 사인 x가 있으니까 1이 돼야 돼요.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4a-2b는 0, 2a 플러스 4b는 1. 예, 우리 연립방정식을 크레모 공식으로 푸는 거 배웠죠? 예, 해서 그대로 두고 연립방정식을 4a-2b는 0, 두 번째는 2a 플러스 4b는 1. 예, 이렇게 된 거니까 첫 번째 미지수는 a고요. 그러면 d분의 d1, 두 번째 미지수는 b니까 d분의 d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수 행렬식 d는 a, b 앞에 있는 계수 4, 마이너스 2, 2, 4. 이걸 1행, 2행 그대로 옮겨 놓으면 돼요. 4, 마이너스 2, 2, 4. 그렇죠? 행렬식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4. 16 플러스 4는 20. 해서 d는 20. 0이 아니니까 크레모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렇죠? D1은 첫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0, 1로 바꾼 거. 나머지 두 번째 열은 똑같이. 그렇죠? 행렬식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2 해서 D1은 2 됐죠? D2는 두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0, 1로 바꾼 거다. 그렇죠? 첫 번째 열은 D하고 똑같이 4, 2 됐죠? 행렬식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0. 예, 0은 빼나만 하니까 값은 4 해서 D2는 4. 어렵지 않죠?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미지수 A는 D분의 D1인데 D는 20, 예, D1은 2였으니까 20분의 2, 10분의 1이고 그렇죠? 두 번째 미지수 B는 D분의 D2인데 D는 20이었고 D2는 4였어요. 그렇죠? 20분의 4, 5분의 1이다. 다 됐죠? 그럼 A, B를 구했으니까 YP를 이제 쓸 수 있죠. 예, A 대신에 10분의 1, B 대신에 5분의 1을 대입하면 YP는 10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5분의 1 사인 X다. 아주 쉽죠? 예, 다 됐네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비제차, 예,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 해는 YC 플러스 YP다. YC 앞에서 구했어요. 2의 X승 곱하기 C1 코사인 2X 플러스 C2 사인 2X였어요. 거기다가 YP 이제 계산했습니다. 10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5분의 1 사인 X 두 개 더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시간은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 정리하면 일반 해가 YC 플러스 YP로 계산이 된다. YC는 우리 방정식에서 GX를 0으로 두고 앞에서 배운 대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대로 특성 방정식 근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중근이냐 복소근이냐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예,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고요. YP를 구하는 방법, 예, 세 가지 케이스 함수에 대해서만 배운 거죠. GX가 지수함수일 때, 다항함수일 때,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됐을 때, 예, 그 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해서 그 방정식마다의 풀이법을 예,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배운 것처럼 예, GX가 지수함수,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이 정도는 예, 우리도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지금 배우는 거고 예,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